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좀 큰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개인만 홀로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수급이 또 형성이 될지 우리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서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의 폭등으로 여전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연준은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연준이 그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죠. 4월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해서 저희 매매 시그널 시장에서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예상 체결 지수가 좀 궁금한데요. 월요일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 현재 2,734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지금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코스닥이 약간 더 강하네요. 0.20% 상승한 채로 936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 보시면 이정수,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합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장중에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스트리밍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열리기 전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분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픈맨 시간 채워주시죠. 네, 일단은 역사적으로 우리 금리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 앵커님. 자, 이거 전화통화라서 그런가요? 어찌됐건. 자, 역사적으로 한 40년에서 50년 동안 금리는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수십 년 전에는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수십 %씩 상승을 하는데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은 한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발할 곳이 많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수십 %씩 높았었는데 두 자릿수의 금리 이자를 주고서도 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이거 경제 성장률을 최대한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들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금리는 수십 년 동안 40년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금리는 우하향 추세를 지속해 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50년 만에 금리를 올렸던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0%에서 연준이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자산시장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0.5% 혹은 0.75%씩 빅스텝으로 강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안도의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좀 잡기 어렵겠다. 이 상태로는 시장에서 기존에 예측했었던 부분들 작년 연말부터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아기 걸음으로 올려나가는구나 라는 안도로 자산시장이 지금 3월 FOMC 회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파월과 FOMC 이제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 못 잡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0.5%씩 그리고 0.75%씩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지금 3월 말 5월
3일에서 4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약 5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 빅스텝으로 한 번에 올릴 수 있다.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줄 알았지 아닐 수도 있어. 0.5 혹은 0.7 기존에 올렸던 것에 2배, 3배 한 방에 큰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금융시장에는 지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5월 날짜로 따지면 5월 FOMC 회의가 자, 3일에서 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일정 5주 정도 남았으니까 자, 이때까지 금리를 천천히 올리느냐, 아기 걸음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빅스텝으로 한 번에 0.5, 0.75씩 급하게, 급속도로 공격적으로 좀 올리게 되느냐 여부를 좀 1주에서 5주 정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금리를 한 번에 0.75%를 올린다라고 하면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약 1% 가까이 올려버리면 신흥국들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고요. 그러면 뭐 부동산, 뭐 전세자금 대출이든 매매 자금이든 뭐 혹은 뭐 주식 투자에 뭐 비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 대출 상환에 대한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산시장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자산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전일입자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 우리 현지 시간 금요일 시간으로 자, 인테리어, 가구, 뭐 리모델링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시초에 관련 종목들 자, 새로운 대통령 후보의 정책주로 테마주로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종목 이름 앞에 가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기업군들 혹은 건설주들 우리 재건축, 뭐 재개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호재로 기대감을 높이는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 자,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첫 번째 종목은 자, 리노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고가 라인을 뚫어낸 시점부터 자, 주가 1,200원, 1,300원에서 1,800원까지 한 달 만에 50% 정도의 상승 시세를 만드는 과거력이 있고요. 자, 1,850원에서 1,100원까지 마이너스 45% 조정받고 과매도 구간에서 본 구간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반복하고 나서야 자, 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마치 4개월 만에 고가 라인을 돌파 시도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 뚫어내게 된다면 이 대시세 분출의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상보 종목입니다. 자, 상보 종목도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된 직후에 자, 굉장히 큰 시세를 단기간에 좀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는 500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추세 하단 1,100원에서 1,200원에서는 100% 이상의 시세를 몇 개월 만에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우리 계속 누군가가 이 가격 라인을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고 얼굴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단합해서 이 주요한 지지 구간을 뭐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정 누군가가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특정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1,700원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 힘 모으는 구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가 조정을 거쳐왔고 그 직후에 어제 거래대금을 쏟아내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가격 조정도 충분히 있었고 기간 조정도 오랫동안 있어서 힘을 모아왔고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늘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보와는 앞으로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자, 이거 핑크폰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내기 유입됐을 때 정말 22,000원짜리가 150% 이상의 시세를 딱 두 달 만에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59,000원짜리가 저가 24,000원까지 대략 반토막이 났고요. 그 반토막 난 과매도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된 직후에
분봉상, 일봉상 고가 라인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핑크퐁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앞으로 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의 구간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 장기평 라인대 매물을 뚫어내기 시작하는 돌파 구간이다. 즉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 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지수에서는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좀 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월요일장부터 좀 속 시원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한편 관련돼서 시장 봐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점의 정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장 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켜진 불을 보니까 파란불이네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었었는데 안 흔들리고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버텨준 거 봐서는 이번 주 장도 그냥 박스권 정도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사 흔들리게 되더라도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니까 미국 시장의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이번 주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변곡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만 치면은 2,800을 바로 갖다 놓는 자리예요. 2,800을 이번 주에서 도달을 할 것이냐, 그리고 빠른 시간 도달했을 때에서 2,900과 2,950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미끄러지는데 우리나라 혼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지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번 주만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3주 정도 강하게 움직여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2,950까지 올라갈 텐데 그 자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시장의 키가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지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긴 하겠지만 밀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2,600이 깨지고 2,500 가고 2,400 가고 그럴 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면 미국 시장은 그냥 올라간 거에 따른 박스권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번 주는 우리나라 변곡점 맞춰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박스권을 갖출 것이냐, 뚫으면서 위에서 놀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위에서 위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쪽으로 갔을 때 동조 영상이 나올 거고요.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밑에서 움직일 건데 밑으로 내려간다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박스권으로 놀다가 종목들만 열심히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위로 움직이면 종목 장세 플러스 뭐 계속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겠죠. 근데 아침에 일단은 살짝 밀리는 거 봐서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크게 치고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밑에서 놀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는데 이럴 때서는 종목 장세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인수위에서 그 건설 250만 호 뭐 요 얘기가 지금 나와주면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죠. 재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인수위 국토부에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빨리 발표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관련주들, 건설 자재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지금 오늘 다 폭등입니다. 이건홀딩스, 덕신, 하우징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격산도 오늘 아침에 좀 강한데 덕신, 하우징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이 폭등한 거 봐서는 그쪽에서 못 올라간 쪽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자재 쪽에서 못 올라간 쪽 지금 보면은 현대리바트도 폭등하고 있고 오아임, 아이덴티 뭐 다 이제 리모델링 건자재 관련주 쪽인데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그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NX도 지금 20% 폭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저점 매수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잘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변곡점인데 2,800으로 갈 거냐 말 거냐의 그 기로인데 물론 아침 초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래 꼬리 달리고 살라 올리지 봐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서는 밀리고 있으니까 뭐 쫓아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끝난 거는 아닙니다. 아직 뭐 오늘 장 끝나봐야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될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될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종목들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양호하고요.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오늘도 보면은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잖아요. 종목별 폭등장, 종목별 상승장은 지속이 된다. 자연과 환경도 뭐 폭등하고 있네요. 이렇게 뭐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나머지들은 다시 펄었네요. 가는 애들만 가는 그런 장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GS건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GS건설. 자, 윤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뭐 한 일주일 전서부터 뭐 계속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중소형주, 뭐 동신건설, 뭐 일성건설, 뭐 이하공영 뭐 등등 뭐 삼부토건, 뭐 사무개발 뭐 전날까지 다들 흐름들이 다 좋았던 걸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 영국에 대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영국에서 발표한 거죠. 영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원전 공유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움직이면 건설주들이 가서 공사를 합니다. 원전 테마 누가 공사하느냐? 건설주들이 가서 공사를 해요. 그래서 건설주도 수혜주인데, 근데 움직이는 거는 이제 보성 파워텍서부터 해서 원전 테마주들의 그쪽에 있는 애들이 많이 움직이지, 건설주들은 딱히 그렇게 쫓아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빗대보면은 나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그 다음에 원전 테마에 대한 이제 수혜로 본다라 그러면, 공략은 가능해 보이는데 강하질 않으니까 지금 뭐 리모델 관련 주식도 뭐 지금 NX 20% 가까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꼼짝을 안 하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조정받을 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조정받을 때는 공략이 가능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BH. 자, PCB 관련주인데요. 국내 PCB 업체 지금 1분기 호실적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뭐 심텍, BH부터 해서 지금 PCB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들이 괜찮은데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을 거고 PI 첨단 소재도 있을 거고 뭐 관련주들 몇 가지들 보면은 이렇게 신고점으로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세에 따른 순환매로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는 벗겨나왔어요. 여기도 돌파를 했지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시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아직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방향성이 나온 거는 아니니까 아직 흔들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분위기 어떤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약간 눈치 보기 양상들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의 흐름들의 이제 특징들은 뭐 전체적으로 현재 느끼다시피 이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윤 당선인에 대한 그 정책 일정 요거에 따라서 이제 테마들이 여동을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연과 환경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강하게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용산 관련된 그 현재 집무실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해서 연달아 좀 올라주고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지금은 이격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우 높죠. 근데 바닥에서 보면은 3중 눌림목 바닥에서 한번 슈팅이 돼서 지금은 거의 한 21대 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비싼 어떤 섹터의 테마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연과 환경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까미 위엔시라는 종목군들도 이제 마찬가지 연동돼서 약간 움직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NX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상승률의 이제 상승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재건축도 포함이죠. 예, 현재 집무실 리모델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건축 어떤 움직임들, 현재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 대한 그 인수위원회 보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그 상승해주는 부분들이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X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 리바트 오늘 상승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바닥재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홀딩스나 아니면은 벽산 이런 부분들, 한솔, 홈테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순환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현재 리모델링 관련된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건자재 관련된 부분에 거의 이제 집중해서 오늘에 한해서는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격이 낮은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한 2주 정도 좀 행보를 좀 했고 이격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슈팅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숨구르기 약세, 조정 시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들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현재 보셔야 되는데 약간 후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은 현재 벽산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최근의 움직임이 약간 둔해지는 움직임 한 2주 정도 행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상승에다 약간 밀려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가 아랫꼬리에서 장중 분할 매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흐름들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건자재 관련된 부분들,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 괜찮은 종목군들 부분들 보면은 LX 하우시스라는 종목입니다. LX 하우시스라는 종목군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그 사명대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시피 국내 최대 이제 건축자재 관련된 전문업체입니다. 창호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 바닥자재, 뭐 인조 대리석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토탈에서 좀 하는, 그러니까 하우징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토탈 솔루션 그 현재 재료 부분들을 다 커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들이 서서히 현재 증가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2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터닝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들이 그렇게 살아나질 않지만은 이제 순환매 어떤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LX 하우시스를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현재 좀 괜찮은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로봇 관련된 그런 이슈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 모션 제어, 현재 그 로봇 모션 관련된 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제어기 관련된 부분들, 기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로봇 관련주로 연결이 좀 되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쳤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재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격 조정이나 현재 진행이 되면은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 로봇 관련된 후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점으로 약간 보셔야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이 뭐 이적 부행 이것만 로봇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 현재 여기서 그 파생되는 모든 관련 작업 솔루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은 현재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쪽으로 빠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공정 장비 쪽에 진행이 되는 것도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전체 쭉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 경고가 연속해서 상한가 2번 보인 다음에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됐고 운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졌고, 보통 이제 투자 경고가 붙게 되면은 보통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투자 경고가 풀리는 기간까지가 약 2주 정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접근하실 때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오늘 그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률의 어떤 흐름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좀 현재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LED 관련된 부분들의 흐름들 업종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은 전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달 가까이 행보를 해주고 있는 것 끝에 오늘 처음으로 올랐던 그런 그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이 못 갔을 때 이제 턴이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보존 헬스케어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갭상승의 아랫꼬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그 시가에서 현재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을 정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면은 시가에서 현재 이 갭이 되는 부분들이죠. 아랫꼬리 중심, 요거를 지지를 좀 해주고 다시 한번 반전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장중 추세 반전이나 종가의 추세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뜨는 종목군들을 눌림목에 좀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이 방법을 많이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오늘 뜬다는 것은 당분간 2, 3일 또는 최소 일주일 정도 떠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직전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또는 최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행보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뜨는 부분들이 장중 눌림목이 되더라도 일주일 이상 떠주는 부분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지. 3, 4일 정도 올라주는 부분들이 추가로 잠깐 먹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단기 고점에 약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양봉 또는 첫 장중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장에 좀 약세 흐름들이 있는데 전체
그 건자재 관련된 부분들,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온 부분들은 약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이 뭐 될 것 같은데요.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건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페인트 쪽으로도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첫 번째 양봉의 흐름들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순환매로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건자재 리모델 관련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종목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개장 상황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개장 상황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조금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2,700포인트를 지지를 어떻게 해주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지금 지지가 잘 됐을 때 추가적으로 2,800포인트까지 좀 더 빠르게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줘서 915포인트를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더 보면 가구 관련주들이랑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일단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수급이 조금 없는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있다가 이제 풀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갭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주로 관해서 갭 상승했던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모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자라는 게 제가 조금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약한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좀 설명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쉽게 말씀드릴게요. PCB라고 해가지고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PCB 제조업체에서 조금 좀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서킷이나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가 주요 경쟁사이긴 한데 중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부족하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MLB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솔루션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 매출 부분을 일단 달두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상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MLB 수주의 추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국 후난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G 시대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많이 조금 수급이 약했죠. 말만 5G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통신사들은 5G에 대해서 인프라나 이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5G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번 갈 거다. 하반기 때쯤이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종목들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공장도 4개를 또 증가하겠다. 그리고 생산량도 계속해서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MLB 이쪽에 대해서도 게이터 솔루션이나 이쪽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좋았던 걸로 보여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음봉 형태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을 한 7,500원 부분만 잘 지지해 준다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일단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그냥 매수보다는 이런 종목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제 관찰하시다가 진입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미용 의료 쪽 관련된 회사를 준비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제조와 판매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자사 쇼핑몰에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집판해가지고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미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이 회사 같이 전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 좀 준비했고요. 일단은 2021년도 폭발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나갔을 때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품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계속 꾸준히 매출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계약하는 이슈가 조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랑 상반기에도 신규 제품이 이제 오프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모품도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꾸준히 그러면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상하반기에도 신규 제품이 이제 출시를 한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처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이 종목 괜찮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원가율이랑 소모품에 대한 비중인데요. 일단은 한번 기계가 나갔을 때 한번 매출의 부분은 찍히겠지만 꾸준히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 21년도에서 어느 정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하다. 그 다른 신규 설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신규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 회사 계속해서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미용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수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제 수출액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2022년도 말씀드렸던 하반기, 상반기에도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확인했고 차트 보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했기 때문에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앞전에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자. 지금 당장은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약하다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8,000원 8,100원 부분의 지지가 확실히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아니면 고점 돌파를 하는 수급의 세력이 좀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 대비 이제 조금 진입이 조금 어렵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수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고점 돌파할 때 이슈에 의해서 한 번 더 돌파할 때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가 이런 걸 했구나. 그리고 얘는 꾸준히 영업이익도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그때 부분에서 차라리 진입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캠시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용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포뱅크나 좀 자율주행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 좀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주요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부분과 후면 카메라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회사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휴대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제작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기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카메라를 만들고 소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이 회사의 영향력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수한 이제 R&D라고 해가지고 역량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신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고도화된 이제 품질이랑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이 어느 정도 섹터가 돌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자, 지금 세계적인 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분, 그리고 센서, 그리고 전기차 이 세 개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눌려있다 보니까 지금 추세를 좀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관망하자. 물론 한 번씩 이렇게 대량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수급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망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700원 부분을 조금 지지를 잘 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700원만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전기차 이슈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돌아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앞전에 매물 좀 저까지는 충분히 한 20%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드온의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와 또 비슷하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아내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약보합에 가까운 약세를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 하지만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워낙 박스권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2,700 위이긴 한데 여기서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양시장 모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나빠졌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자리에서도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도 좀 매매를 하려는 기관과 외국인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도리어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플랫폼주 이런 다른 이전에 2월, 1, 2월 정도에 좀 약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술주들이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시장은 지수는 어느 정도는 좀 묶어두고 종목별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보실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이 신한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행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률과
수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도 오늘 보신다라면은 매수 창구 1위부터 5위 중에 3창구가 외국인 창구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이 뜨거운 관심을 오늘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 그 중에서도 배당이죠. 신한지주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도 밝혔죠. 그리고 은행주들 본다라면 지금 5월, 6월 50bp 인상 가능성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주 수익원인 은행들 예대 마진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 탄탄하고 배당이 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불안한 상황,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은행주들도 오늘 수급이 괜찮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신한지주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부장님? 네, 이 S-오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오일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 7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외국인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사는 이유는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우선 좋습니다. S-오일 1분기는 분기 이익으로는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는 조금 감소하겠지만 1분기 너무나도 좋은 순이익단,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가 이익단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정효를 보유하고 있는 평가 이익단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도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정제 마진은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S-오일도 은행주와 비슷한 점이 있죠. 배당이 좋습니다. 근데 이익단이 좋아졌을 때 배당 높아질 가능성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대하는 수급으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오일 현재 시각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까지 살펴봤네요.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각 시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시장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다소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진 것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장주 위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5% 밀리면서 2,7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0.58% 내린 929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수급적으로 부담이 좀 큰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각각 1,300억 원대, 1,200억 원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하방을 지지하면서 2,500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개인만이 하방 지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혼조 흐름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관의 매도 1위에 꼽혔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계속해서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강한 모습이 그나마 나타나고 있는데요. 0.34% 오르면서 44만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관 순매수 1위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사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는 0.9% 밀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앞으로 상승 여력이 기대가 된다는 점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락이
지금 가득한 가운데 카카오는 0.48% 밀리고 있고 현대차는 0.5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셀도 오늘 분위기가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1%대 하락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서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주가 흐름은 계속 아쉬운 모습이지만 글로벌 완성차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8%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었고요.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위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특히나 게임주, 2차 전지 소재가 낙폭이 깊은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LNF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펄어비스가 4%대로 낙폭이 굉장히 깊은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500원 지나가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약세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특히 HLB가 계속해서 하락의 연속성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로 29,850원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1에서 2%대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브리핑을 좀 듣고 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시장은 어떻게 또 펼쳐질지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